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럼 한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 망해간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야기들 하고 뭐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미국은 경제 위기일까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과연 중국에게 결국 지고야 말까요? 저는 아니라고 미리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 덕분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3년 동안 미국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한반도에 투입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우리의 우방, 즉 혈맹국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이 왔고, 미국 또한 코로나 국면을 진정하기 위해서 빌리언도 아니고 트릴리언 규모의 달러를 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풀린 달러화는 결국 미국 내에 인플레를 발생시키게 됐고, 미국의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그러한 경제정책만 갖고 혹은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럴 때는요, 과거에 우리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을 펼쳐서 국가를 개발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요, 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 보면 제주도 밑에 제7광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는 일본하고 공동구역으로 해서 개발한다, 어떻게 한다는 게 돼 있었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 시간이 아마 2028년에 되면 만료가 될 거예요. 현재도 일본은 이 7광구 지역에, 즉 일본의 오키나와 섬으로 이어지는 대만 쪽으로 이어지는 그 태평양상의 그 아시아판과 또 태평양판 사이에 이어지는 그 사이에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채굴해서 막대한 부를 지금 독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미국에게, 자, 우리 남쪽 해역에 있는 제7광구 해저 유전 개발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을 하자. 그리고 5대5로 나눠서 서로 간의 이익을 가져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마어마한 서로 간에 각각이 갖고 있는 부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바레만과 또 우리 서해 사이에 서한만이라고 있어요. 비교적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평안도 지역의 서쪽 지역과 중국의 요동반도가 뻗쳐져 있는 바레만 그 앞에 있는 공동지역, 공해상이 되겠습니다. 이 서한만에도 유전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서한만도 개발하자. 누구랑?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여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부담금으로 각각 절반씩 내고 있는 10억 불 정도의 규모도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겠다.
즉 미국의 선진화된 석유 시추 장비와 그 석유 관련된 기술과 인프라들이 인력과 함께 대한민국 서쪽과 남쪽에 와서 대한민국과 함께 5대5로 석유를 파서 그 이익을 나눠 갖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미국의 엑손이라든지 모빌이라든지 그 거대한 그 석유 회사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석유를 찾기 하는데 늘 갈급한 심정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미국의 대단히 규모의 그 국제 규모의 석유 회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석유를 채굴하고 우리도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해오는 것도 상당 부분 상쇄시켜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감소시키고 또 비용도 절감해서 우리 국내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요, 한국전이 벌어졌던 1950년과 53년 사이에 또 그 이후에도요,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으로 670억 달러라고 하는 당시 미 정부 예산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을 한국에다 투입을 했었다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연인원 178만 9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아들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시에 670억 달러, 지금은 670억 달러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950년과 53년 또 그 50년대 중반기 이 시절에는요, 670억 불이면요,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진짜 끔찍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 그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생시켜줬던 우리의 친구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합시다 해서 미국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게는요, 얼마든지 와서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사업해서 같이 돈 벌자. 그리고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남는 이런 경제적인 실질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요, 미국이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동안 나왔던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가장 많이 수입했던 수입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전히 그 가스를 수입하는 거는 미국과의 계약 거래 관계에 있어서 유지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 본토 바로 옆에 있는 칠광구 혹은 서해에 있는 서안만에서 석유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국가적인 이익은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죠. 외교적으로 또 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작기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과거 미국이 일본과 맺었던 카스라 데프트 그 밀약을 보면요, 조선반도에서 일본에게 소위 말하는 점유권을 허락하고 필리핀에서 점유권은 미국이 갖는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겼던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즉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시작해서 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만주 지역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까지 확전이 됐지만, 자, 이 만주는 말입니다, 미국이 손대지 말라 그런 지역이에요. 일본 애들한테. 왜? 미국은 늘상 이 만주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만주는요, 미국만큼이나 땅이 기름집니다. 특히 만주의 이 송화강 유역에 러시아까지 포함한 그 만주 지역은요, 그야말로 이 콩의 그 본산지이기도 한데, 옥수수, 또 우리가 조상들이 많이 쓰던 쌀, 이런 그 농작물을 생산, 경작하는데 최고의
가장 적합한 땅의 그 지역이 바로 어디다? 만주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만주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 아이들이 건드렸던 게 그게 바로 멸망을 초래했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요, 미국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만주국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형태는 만주국 부활이라는 형식을 띠더라도요, 그럼 만약에 한국하고 만주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FTA 이런 것도 그 만주국이 설립되더라도 같이 체결해야 되죠. 그럼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한국식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만주에 있는 그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시장경제도 동반해서 들어가게 되죠. 거기다가 한미동맹 가치가 들어가고 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게 되고 한국에 선진된 이 문화 콘텐츠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고구려 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당위성을요, 이거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지? 우리는 시침이 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로고가 뭐죠? 삼조고 아니겠어요? 삼조고는 어디에 셉니까? 고구려의 새 아니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중국의 공산정권의 위상에 와서 만약입니다, 내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발생되는 그 유민 혹은 보트피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1, 2천만 명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억 단위로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1억 명이 넘어가는 그런 유민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습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만주국을 갖다가 활용하게 되고, 거기에 자, 미국 형아들도 오세요. 네, 다들 오셔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제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뭐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도 큰 명분을 주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이 만주의 옥토, 이거를 만주국이라는 명목으로 세워서 또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고 또 대한민국과의 아주 친근한 이웃 친선국가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굳이 무슨 다른 소리 할 거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고구려 땅 회복이라는 그 우리의 역사적인 과제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망해 간다고 옆에서 비아냥거리지 말고, 영종도 같은 규모로 지금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 사이를 메꾸든지 해서 영종도 내지는 그 규모 정도의 그 땅을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우리의 해군 기지 또 공군 기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무슨 전초기 지역에서는 뭐 말을 갖다 좀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먼 훗날을 대비해 보죠. 그리고 서해안에 제주도 편면 가고도라고 길이 한 5km에 폭 한 2km 되는 그 정도 돌섬이 있어요. 그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한 4km 정도 되는 활주로를 건설하고 경납고도 짓고 거기에 해군 공군기지를 만드는 거죠. 내지는 사드 포대도 배치도 하고, 그거 다 장기적인 포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제주도 남단에도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와서 정박하고 한국 해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제주도에 보다 더 큰 해군 기지와 또 공군 기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괌이나 오키나와나 그런 멀리에서 B1B2 폭격기가 힘들어서 날라올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에 미국이 필요한 갖가지 전투기, 전폭기, 병력,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중국 군대가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그야말로 수레바퀴를 고정시키는 린치핀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거기서 중국 해남도를 바라보거나 중국 광저우를 보거나 중국의 복건성 후지엔 여기를 보거나 아니면 상하이 그쪽을 보거나 아니면 중국의 그 대양 해군의 전초기지라는 청도에 칭다오에 중공의 가장 큰 해군 기지도 있고 또 대련, 따리엔에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길목을 차단시키는 그런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봐야 될 정도가 아니라 확행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망해간다 그러지 말고요. 미국을 구해주자고 이번에 우리가 역으로. 가장 못 살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던 미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명분이 쓰잖아요. 그리고 미국 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우리 미사일 그 제한 거리도 풀고 달나라 사업도 지원해주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와 같은 협조를 더 해줄게. 최근에 미국의 전략사령부 및 우주방위사령부의 기지가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죠. 국민 여러분, 우주사령부나 전략사령부는요,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좋게 말해서 우주를 뭐 하고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을 벗어난 지구의 영공 바깥의 더 넓은 범주 내에서 바라보고 작전을 하게 되는 작전 반경이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전략사령부라는 그 말도요. 이것은 마치 핵과 관련된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기구예요. 그럼 그와 같은 사령부들이 한국에 설립이 됐잖아요. 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심오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그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들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또 전략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것을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리를 취하고 또 원교 근공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교분을 쌓고 가까이 있는 적들은 제해버리는 그런 원교 근공의 원칙도 지켜가면서 뭡니까? 반중 친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확보해가고 더욱더 우리가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벌써 이제 한 번 올렸습니다만은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은요, 저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이 방송을 가져다 활용하십시오. 아무런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방송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다. 즉 국민들의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리하시고 뭐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 다 붙이셔도 되고 자잔 시의적절하게 활용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국내의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몹시도 쌀쌀합니다. 추위에 감기에도 또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강건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